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꿈 같은 신혼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 어쩌나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생 제 곁을 지키며 함께 해줄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새록새록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직장 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워킹맘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순조로운 결혼이라고 해도 워낙 준비할 일이 많다 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도 힘든 일 겪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아무래도 인생의 인생사에 있어 가장 큰 일이라고 손꼽히는 일이 결혼이기도 하고, 평생을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게 결혼이겠죠. 당사자 둘만 마음이 맞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게 겪어보니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생색을 내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결혼은 정말이지 끝없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을 많을 줄은 미처 상상해 본 일도 없었어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할 법한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께만은 가감없이 제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외동딸로 자라났습니다. 일 때문에 늘 바쁘시지만 하나 있는 딸 자식에게 사랑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다정하신 아버지와 항상 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수고로운 줄도 모르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 밑에서 이만하면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는 자식 하나 키워 낳아서 아이에게 사랑 쏟아가며 키워주신 가정들이 흔한 편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도 타고난 성격 자체가 그리 모난 편은 아니고 순한 편이어서 사춘기 지나면서도 크게 아빠 엄마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비록 사람 살아가는 일이다 보니 자잘하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다툰다 하더라도 금세 풀어져서 다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돈독한 가정이었죠. 세상 모든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같지 않다는 건 어린 마음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를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라는 동안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인생 선배이자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다소 소심한 성격에도 지금껏 큰 문제 없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두 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 단단하게 다져진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저 스스로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건강한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인복이 있는 편인지 이렇듯 저처럼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격도 저랑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던 남자친구와는 대학 시절부터 좋은 마음을 쌓아나가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인이 되어서까지 서로 변함없이 애틋한 마음으로 건강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죠.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와 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릴 적부터 연애를 하다 보니 저희를 지켜봐 주시던 양가 부모님들 또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죠. 저도 예비시댁이 될 예비 남편의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예비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예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형진이라면 우리 가은이도 믿고 맡길 수 있지. 자고로 남자가 목소리도 너무 커도 여자가 힘들어. 형진이는 성격이 신중하고 다정해서 말로 우리 딸 생채기 내는 일도 없을 거고 두 녀석 다 성격이 순한 게 이 험한 세상 제대로 헤쳐갈까 그게 좀 걱정이어서 그렇지 성격은 서로 똑 닮은 게 그만하면 천생연분이지. 아빠 말대로 예비 남편이 성격이 참 상냥한 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화도 잘 내지 않은 편이고 부당한 상황이나 화낼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참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런 예비 남편과 성격이 크게 다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드물게 부딪힐 일이 생기면 항상 예비 남편 쪽에서 한 발 양보해주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야 딸내미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을 성정에 예비 남편이 더 예뻐 보이셨겠죠. 엄마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일단 아빠가 이미 예비 남편을 사위로 도장 찍어 놓은 판에 엄마가 반기를 드실 리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 하시는 일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옳다고 하시는 엄마셨어요. 엄마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아빠 먼저 설득하는 게 더 빠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빠 말이라면 파트로 매조를 쓴다 해도 믿으셨을 엄마세요.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 아빠 말이라면 아주 옳다구나 하는 게 우리 엄마만한 사랑꾼도 없다니까 참. 그럼 너희 아빠가 어디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덜컥 시집을 온 거지. 저희 엄마 아빠 나이 차가 10살 가까이 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희 아빠가 도둑놈이라서 갓 20 넘은 엄마를 홀랑 채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아빠에게 먼저 반한 쪽은 엄마셨다고 해요.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엄마가 건실한 청년 사업가인 아빠에게 반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함락당한 아빠였어요. 그래도 나도 양심이 있는데 이제 막 성인 된 너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 처음에 네 엄마가 그럴 때는 내가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아빠에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세상에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용감하다 용감해. 역시 미남은 쟁취하는 건가? 그래, 내가 승리자지? 아빠 앞에서 모녀가 너스레를 떨 때마다 민망해 어쩔 줄 모르는 아빠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자라다 보니 주변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상처받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 사이가 저리 좋으신 건 정말로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행복한 가정에서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이리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빠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가은아, 네 아빠 어떡하면 좋니? 어쩌면 좋아? 급하게 엄마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빠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신 지 한참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든 업무를 부하 직원과 동행하셨을 아빠셨는데
왜 그날은 하필 혼자서 새로운 영업점이 될 부지 공사장을 혼자 둘러보다가 그 봉변을 당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꼬치꼬치 따지기엔 당장 아빠가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상황인데 저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먼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미 쓰러질 정도로 오열하신 엄마셨어요. 이러다가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쓰러질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덜덜 떨며 울고 계시는 엄마를 와라 끊어안았어요. 엄마, 엄마 걱정 마.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별일 없을 거야. 수술 잘 마치면 금방 털고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 가은아, 가은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엄마를 보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만큼 이제는 자식인 제가 그 몫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결심에도 예비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 역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랜 연애 끝에 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딸 자식 시집 보낼 생각에 다소 섭섭해하면서도 예비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며 딸 자식을 부탁하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형진아, 우리 가은이 잘 부탁한다. 내가 우리 형진이 같은 사위 맡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잘해줬지만 우리 딸 부디 마음 고생하는 일 없도록 잘 다독이면서 그저 다복하게 살아줘. 그것 말고는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예비 남편 다짐에 환히 웃으시던 아버지 미소를 떠올리며 이제 다시는 그런 아버지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지셨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호수를 잔뜩 꽂은 채 간신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미약한 숨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 강건하신 아빠셨는데 세상 다시 없을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저리 무력하게 쓰러져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울다 지쳐 탈진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에 그런 슬픈 마음도 서둘러 추슬러야만 했어요. 당연히 예비 남편과 오가던 결혼 이야기는 올스톱되었습니다. 미안해 형진아. 어머님 아버님도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상견례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큰일이 생겨서. 지금 아버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이해 못하실 분 아니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전혀 없어. 가은아, 힘들겠지만 아버님 깨어나실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 어머님도 많이 지치셨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해. 안 넘어가더라도 밥도 더 잘 챙겨 먹고 우리가 굳건해야 부모님도 우리를 의지하시지. 그렇지? 갑작스러운 사고에 결혼 문제가 올스톱되고 예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제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변고가 생긴 이후 틈만 나면 저와 아버지를 곁에 지켜주며 저희 엄마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이루 말할 데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리 몸이라도 상할까 싶어 손수 음식까지 챙겨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는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디 일이 모든 사람들이 바란다는 걸 알아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아빠께서 의식을 찾으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쉬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호흡만큼은 자가호흡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산소호흡기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아빠께서 의식을 찾지 못하신 지 벌써 3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는 무심한 표정의 아빠 얼굴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어느새 이런 참담한 상황에도 적응하고 있는 저희 가족이었어요. 이래서 사람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저리 아빠가 기력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다들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 전문 간병인분을 고용해 24시간 상주하게 하고는 직장으로 돌아가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저리 누워 계시는데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산다는 게 죄스러웠지만 누구보다 제가 그리 살기를 원하실 분이 아빠 본인이라는 걸 알기에 가끔은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아도 꾹 참고 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걱정스러웠던 건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엄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하던 엄마는 아빠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자 점점 병실에 아빠를 보러 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빠 보러 나갈 건데 같이 갈까? 아니야. 엄마 오늘은 집에 있을래. 아빠 절이 되시고 나서 눈에 띄게 날카로워지신 엄마셨어요. 홀로 아빠가 계실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아빠가 엄마를 기다리고 계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 생각을 엄마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 굳건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저리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매번 바라보려면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생각에 엄마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절이 되신 지 3달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빠를 볼 때마다 새로이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제 곁을 여전히 예비 남편이 꿋꿋하게 지켜주었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은아, 지금 네가 워낙 경황이 없을 테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너희 결혼 문제 이야기를 조금씩 진행하는 게 어떻겠니? 예비 시부모님 보시기에도 저희 아빠가 금세 털고 일어나시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셨겠죠. 저 역시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깨어나실 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결혼을 미룰 수만도 없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런 예비 시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비 시댁 쪽 의견을 전해들은 엄마의 반응은 매우 날카로웠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눈을 홉뜬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셨습니다. 네 아빠가 지금 저꼴로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데 그 집도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결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엄마, 당장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너 시집도 가기 전부터 벌써부터 네 시댁 편드는 거야? 네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네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치 제가 저희 아빠를 버리고 시집이라도 가는 양 말하는 엄마를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엄마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엄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가족 다 같이 힘들다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랑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워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엄마였어요. 지금 심신이 불안정하시다는 건 이해하겠으나 정작 아내인 엄마보다 예비 사위인 예비 남편이 더 아빠 병실을 자주 찾으며 저를 돕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비 남편의 정성을 몰라주고 저리 매몰차게 말하는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언성까지 높이며 엄마와 감정이 상하다 보니 한 며칠간은 엄마와 서먹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 아빠 병실 갈 때 한 번을 따라 나서지 않은 엄마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빠 병간호를 해주시던 상주 간병인 분께 넌지시 여쭈어보았습니다. 여사님, 혹시 저희 엄마 저 없을 때 다녀가셨나요? 아, 며칠 전에 한 번 오시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아빠를 들여다보기는 하는가 싶어 제가 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시는 간병인분 표정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있다가 가셨어요? 한 5분이나 될까 싶은데. 들어와서는 상태는 어떻냐, 어디 움찔한 적이라도 있냐 묻고는 한 바퀴 휘 둘러보더니 금방 나가시더라고. 아직 무력한 환자로 누워있는 아빠 모습이 불편한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간병인 분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혹시 평소에 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간병인 일을 꽤 오래 했거든. 대충 보면 환자분이랑 사이가 어떤지는 아는데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애정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남부럽지 않은 부부간 애정을 과시하던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에 흠칫하는 저를 보고 간병인분 말씀이 빨라졌어요. 아니, 왜 김병의 효자 없다고들 하잖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 치더라도 한쪽이 너무 오래 앓으면 남은 가족은 지치기 마련이거든. 그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듣기로 아버님 사고 나신 지 아직 반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님이 환자분한테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휴, 내가 괜히 입방정을 떨었네. 가뜩이나 아버지 저리 누워 계시고 심란할 텐데. 아유, 그냥 못 들은 셈 쳐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못 들은 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상심을 하셨으면 또 몰라도 아버지를 그렇게 애정없이 대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점점 괴팍해지는 엄마 성미를 저도 슬슬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엄마의 저런 태도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기에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지금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을 비난하던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하자.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은망덕한 불효자식 보듯 저를 괘씸히 여기던 엄마 말에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선뜻 그러자고 대답하지 않는 저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네 말 맞다나 네 아빠 저러다 언제 일어나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네 아빠 저리 누워있다고 평생 네 결혼 문제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제가 돼도 하긴 해야지.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싹 바꾼 엄마 행동에 혼란스러웠으나 어찌되었든 저쪽 집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한 판에 엄마가 허락을 하신 거였으니 얘기를 전하지 않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은 떨떠름한 기분으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엄마랑 둘, 저랑 단둘이 앉아있고 예비 남편 쪽에서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예비 시누이까지 4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언젠가 상견례 자리에 앉게 된다면 당연히 아빠와 함께일 줄 알았는데 아빠의 부재가 더욱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빠 사고 이후로 저희 엄마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시다고 미리 언지를 드렸기에 시종일관 조심스런 태도인 예비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저희를 배려해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감사하고도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예비 시부모님에 비해 저희 엄마 태도는 불성실하다 못해 무례하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신 두 분 말씀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셨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좌불안석이었어요. 저러다 또 엄마가 불쑥 성질이라도 내서 이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저희야 가은이처럼 귀한 따님 내주시기로 한 사돈댁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가은이가 심성도 곱고 그런 심성이 인성에 드러나서 그런지 아이 인성도 참 맑고 예뻐요. 그렇게 딸 자식인 제 칭찬을 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도 여전히 싸늘한 표정의 엄마였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제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불쑥 말했습니다. 관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순간 상견례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습니다. 놀라다 못해 경악에 찬 제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나와서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엄마가 예비 남편 얼굴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저거 관상을 봐. 저게 마누라 잡아먹을 관상이라고. 니들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엄마, 정말 왜 이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남자 하나 때문에 네 아빠도 모자라서 네 인생까지 말아먹을 생각이야? 너 엄마 말 허투루 들을 생각 마.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 제발 그만 좀. 더는 듣고 있을 수 없는 엄마의 패악에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황급히 엄마 팔을 낚아채 엄마를 끌고 나오는 와중에도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는 엄마였어요. 나! 이거 나! 내가 무슨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날 이때껏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집구석에 너를 보낼 것 같냐고!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에 예비시댁 식구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양가에서 허락한 거나 다름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설마 상견례장에서 이런 봉변을 당할 거라고 그분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 그분들 질린 낯을 보니 그만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오시라고요. 그렇게 안 나오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엄마를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 했는데 이런 꼴까지 당하게 되다니 민망함과 죄송스러움, 창피함에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럴 거면 상견례는 왜 하자고 그랬어?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가 예비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 아내가 나서서 상견례장을 깽판 낸 걸 알면 아빠가 얼마나 황망해 하실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는 엄마가 소리쳤어요. 너 사람 관상 무시하는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이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저 집안부터 정리를 해야 맞는 거라고. 내가 네 인생 살려준 거야.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저를 보고도 눈빛이 냉랭하게 짝이 없는 엄마였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내가 평생을 알고 지낸 우리 엄마가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가은아, 내가 우리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렸어. 장인어른 저렇게 되시고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심신이 많이 지치셔서 그렇다고 사람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게 말이나 돼? 옆에서 듣고 있던 딸 자식인 나도 우리 엄마 행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 나 걱정할까 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 상견례 자리에서 귀한 아들 자식 관사까지 들먹여가며 그 막말을 해대는데 괜찮은 게 더 이상하지. 내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너희 부모님을 뵐 수가 있겠어? 가은아, 정말 그러지 말라니까. 너 이러면 내가 더 속상해. 제 쪽에서 먼저 엎드려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저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 예비 남편 모습에 차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린 저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추태를 부릴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저 역시 아빠 절이 되시고 나서 여간 참아온 게 아니었던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 이후로 저나 예비 남편의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엄마였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우리 집만큼 단란한 가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한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한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드는 엄마 때문에 버티는 게 너무나도 힘이 겨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엄마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 월급날 다 되지 않았어? 너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 아빠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시절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이 정말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판에 이제는 네가 우리 집 가장이야. 아빠가 회사 대표 자리를 맡고 계시긴 했지만 사고 이후로 기약도 없이 계속 저리 누워 계시고 아빠 동업자분께서 저희 사정을 생각해 주셔서 병원비 처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빠가 그동안 성실히 일하셔서 모은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었을 텐데 애초에 부모님 재산이야 제가 건드려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관리하고 계실 터였습니다. 분명 여유 재산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득달같이 제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보니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이셨고 저 역시 집안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그리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독립 안 하고 집에서 직장 다니며 남는 돈들 차곡차곡 저축했기에 모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빚 갚으라는 태도로 딸 자식에게 싸늘하게 대하는 엄마 독촉만큼은 심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이 정도의 고난이 생겼으면 얼마 남지 않은 가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위로가 되어 주어도 모자랄 판에 마치 하루라도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태도로 대하는 엄마 때문에 서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나 되었나? 도대체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구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괴로움은 나날이 커져만 갔어요. 처음 아빠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두 번 다시 아빠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순간 다시 돌아와 주신 아빠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저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간병인 분들을 통해 간병인 분의 전화기를 통해 하신 아빠의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은아, 무사하니? 내 딸 가은아. 장장 몇 개월 만에 의식을 찾고 난 후라 거의 쇳소리에 가까운
기력 없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인 저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아빠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면서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저 혼자 오라는 아빠 말씀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정겨웠던 엄마였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저도 엄마와 마음의 거리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가 도착한 병실에서 드디어 병실 침상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는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빠! 가은아, 내 새끼. 누워서 벌써 수개월을 보낸 탓에 살이 내려 수척해지고 아직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약간이나마 몸을 일으키고 굳게 감겨있던 두 눈을 뜨고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아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요? 누구인지도 모를 존재에게 끝없이 감사 인사를 퍼부으며 그렇게 다시 깨어나 주신 감사한 아빠를 얼싸안고 부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는 아빠 몸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아빠 괜찮아. 오랜만에 깨어난 것 치고는 몸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다시 아빠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손을 벌벌 떠는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단호한 눈빛으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은아,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너 그동안 별일은 없었어? 방금 깨어나신 아버지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엄마에게는 미루고 싶었는데 아빠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무언가 작심하신 듯한 아빠 태도에 저도 더는 이야기를 미룰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가 쓰러지신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던 엄마의 기행과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빠짐없이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쓰러져 계신 동안 골고루도 사고를 치고 다닌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도로 넘어가시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으나 아빠는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마치 아빠가 부재한 동안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예상하기라도 한 듯한 태도였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그래도 그간 기운정이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까지? 놀라움보다는 엄마에 대한 분노로 꽉 찐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아빠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게 결심을 굳힌 듯 무거운 표정으로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은아, 사실 그 여자는 네 친어머니가 아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는 해도 자라는 동안 친자식이 아니고는 내게 일에 애정을 쏟을 수는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뇨. 소름 끼치는 현실에 차마 입도 떼고 있지 못하는 제 손을 아빠가 꽉 움켜쥐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시작된 아빠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친모라고 믿고 평생을 살았던 그 여자와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제 친모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유일한 딸 자식인 저를 보았지만 친모가 이내 부정을 저질러 다른 남자를 선택하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첫 부인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까지 끊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시작한 친모와 상간남이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부질없던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지게 된 거죠.
처음 네 엄마하고 재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세한 내막까진 아니더라도 너 크면 너 낳아준 친엄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얘기하려고 했어. 그걸 만류한 게 바로 그 여자였다. 어차피 네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좋은 얘기도 아닌데 굳이 너한테 상처 줄 필요가 있겠냐며. 자기가 정말 자기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울 테니 평생 묵고 살자고 하더군. 나는 제 배 아파 낳은 것도 아닌 너를 정말 친엄마처럼 아껴주는 그 사람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지금껏 그 뜻을 따랐던 거고. 최근 그 여자의 행보가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엄마라 믿었던 사람이 실은 계모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제 유일한 그늘막인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저나 아빠한테 태도가 돌변한 그 여자의 태도가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그래도 평생을 키워줬는데 어떻게 아빠 저렇게 되시자마자 사람이 돌변할 수 있는지 서러움과 원망스러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황이야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빠 사고도 그 여자 짓인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 여자한테 자기 친자식이 따로 있더라고. 20밖에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했으면서 그 전에 이미 만나던 남자와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친자식도 그리 매몰차게 버렸으면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자식인 저를 키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여자도 최근에 자기 자식을 찾은 모양이더라고. 그 갓난쟁이를 버려놓고 막상 제 혈육을 만나니 핏줄이 당겼던 건지 그래도 설마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계모라는 여자가 본인 친자식에게 우리 아빠 재산을 몽땅 물려주겠다고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제야 상견례장에서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동을 벌인 것이 납득이 갔습니다. 아직 아빠가 사망한 상태가 아니니 제 동의 없이 멋대로 아빠 재산을 처분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렇다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돈 벌어오지 않으면 본인 살 길이 막막했겠죠. 이 모든 것이 나와 아빠를 배반하고 당신과 당신 친아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앞길까지 가로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인생을 망치려 들 수가 있어? 배신감에 울부짖는 저를 보는 아빠 표정도 참담함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몰랐을까 감히 내 아빠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빠는 그 여자의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더러운 악행을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셨다는 건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일찍부터 그 여자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간병인 분과 입원한 병원에 계셨던 아빠의 가까운 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혐의와 범죄 정황을 입증한 바로 그날이 되어서야 아빠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그 여자에게 전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정말 천만 다행이야. 이미 추악한 민낯을 보았는데 가증스럽게도 눈물을 찍어내는 그 여자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열연을 펼치는 여자였으나 저와 아빠의 표정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빠 죽을 날 받기만 기다렸을 텐데 안타까워서 어떡한데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듣는데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최근에 엄마가 아무리 서운하게 했기로써니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 당신이 왜 내 엄만데? 분노에 휩싸인 제가 악을 쓰자 그 여자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설마 제가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얼굴로 말이죠. 그런 그 여자를 보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간 너랑 내가 삶아떼고 산 세월이 있는데 나를 죽여 없애서라도 네 뱃속을 채우고 싶더냐? 나는 그렇다 쳐도 한평생을 제 자식으로 키워온 우리 가은이 인생까지 망치려 들어? 내가 그걸 알고도 니년을 가만히 둘 줄 알았어? 네 자식 새끼를 온전히 둘 줄 알았냐고? 이미 모든 사실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온몸에 핏기가 빠진 듯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파들파들 떨던 여자가 이윽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악을 써댔어요.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람나서 집 나간 어미 대신 지 새끼를 이만큼 키워줬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남의 새끼 키운다고 정작 내 새끼는 품에 안아 키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욕심을 냈냐고! 닥치지 못해! 아빠의 불호령과 동시에 거칠게 열린 병실문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경찰에 모든 사실을 신고하고 그 여자를 유도해서 불러내겠다고 말을 맞춰놓은 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제 다 왔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한평생 엄마라고 믿고 살아왔던 여자의 추악한 본성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빠를 죽이려 들고 내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던 죄는 평생 갖게 만들 요량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가족으로서 보냈던 시간 때문인지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여자의 친아들이라는 인간도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그 여자 못지않게 그 아들놈 역시 이번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정말이지 피는 속일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아빠는 당장에 그 여자와 호적부터 정리하셨습니다. 당신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잡아먹으려 든 것도 모자라 친자식처럼 키웠던 딸 인생까지 망치려 든 여자와 가족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둘에게는 살인미수 혐의와 살인교사 등의 흉악한 죄목이 붙었고 그렇게 한때 엄마라 믿고 살았던 여자와는 평생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감히 나와 아빠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그 여자에 대한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한때 좋았던 기억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저지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아빠를 생각하면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쓰린 마음을 아빠 재활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며 도우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아빠 역시 하나 남은 가족인 제 생각에 안간힘을 내어주신 덕에 예상보다도 이른 시간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셨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사실을 아시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 쪽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분들 역시 그 여자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신 피해자이시기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은아, 너랑 사돈 어르신이 겪으신 험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가 겪은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고개 숙일 거 없어. 이럴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니? 그 험한 일까지 겪으시고도 마음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감사한 예비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비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혼주석의 신부 어머니석은 비어 있었으나 끝내 굳건하게 회복하신 아빠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진 일들 다 뒤로 하고 서로의 가족이 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랑 듬뿍 받으며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에 홀로 남은 저희 아빠를 저보다도 더 신경 써주는 남편 덕에 틈이 날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새 식구 찬란했던 시절이 빛바랜 추억으로 떠올라 가슴이 아려오지만 그럼에도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제 가족들과 꿋꿋이 살아가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